집합건물 해결사 멘토 전현진입니다. 여러분들, 자, 이번에 대법원 판례 공부 계속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변호사, 변리사, 공정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의 소멸 기간을 3년이로 정한 민법 제163조 제5호가 세무사 등 유사한 직무를 수행하는 다른 자격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에 대해서 유추 적용이 되는지 하는데, 이거는 아니다라고 지금 되어져 있죠. 세무사를 상법 제4조 또는 제5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상인이라고 볼 수 있는지 그렇지가 않죠. 왜냐하면 일단은 변호사, 변리사, 공정인, 공인회계사, 법무사, 세무사 이런 분들은 상인이라고는 볼 수 없는 이유가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이분들이 공익적인 목적을 위해서 있죠. 직무를 충실히 수행해야지. 이게 여기 있는가 한번 봅시다. 제가 여기 있네요. 여기 있네요. 보세요. 고도의 공공성과 윤리성을 강조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상법에서 규정하는 상인은 아니게 됩니다. 그래서 세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의 소멸 기간은 10년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필요한 경우에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지금 부인 결정에 대한 이의의소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데, 자, 일반 당사자의 금전 채권의 기한, 동시이행 주장을 받아들인 판결에 대하여 동시이행 주장을 한 당사자만 항소한 경우, 한쪽에서만 항소할 수 있죠. 항소심이 제1심에서 인정된 금전 채권의 기한, 동시이행 주장을 공제 또는 상계 주장으로 바꾸어 인정하면서 그 금전 채권의 내용을 항소인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것이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라고 되어져 있죠. 그렇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자, 이 부분이 공제 또는 상계 주장을 바꾸어 인정하면서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에 한해서는 있죠. 요것만 좀 한번 보도록 하죠. 요거는 사실관계를 통해서 보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채무자가 부인행위 상대방으로부터 취득한 반대급부가 금전상의 이득인 경우에 반대급부에 의해서 생긴 이익이 현존하는 것으로 추정되는지, 원칙적으로 적극이다 해놨는데 한번 봅시다. 채무자 회색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08조 제3항에 의하면 채무자의 행위가 부인된 경우에 상대방은 채무자가 받은 반대급부에 의하여 생긴 이익의 전부가 채무자의 재산 중에서 현존하는 때에는 공익채권자로서 현존 이익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여기까지 이해되시겠죠, 여러분들? 채무자가 반대급부에 의하여 생긴 이익의 일부가 채무자의 재산 중에서 현존하는 때에는 공익채권자로서 그 현존 이익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죠. 회생채권자로서 반대급부와 현존 이익과의 차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도 있죠. 한편 부당이득으로 취득한 것이 금전상의 이득일 때는 그 금전은 이를 취득한 자가 소비하였는지를 불문하고 현존하는 것으로 추정되므로
채무자가 부인 행위 상대방으로부터 취득한 반대급부가 금전상의 이득일 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대급부에 의해서 생긴 이익이 현존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읽어보니까 이게 또 당연한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한번 요거는 살펴보시면 되겠고요. 손해배상이라고 해서 요거 자 이거 한번 봅시다. 9. 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 긴급조치의 발령, 적용, 집행으로 강제 수사를 받거나 유죄 판결을 선고받고 복역함으로 해서 개별 국민이 입은 손해에 대해서 국가 배상 책임이 인정되는지 여러분 어떻습니까? 당연한 거 아닌가? 제가 그렇게 적극해 놨죠. 여기에 대한 의견들은 대법원 그 판사님들께서 다수 의견이든 뭐 이렇게 별개의 의견이든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은 이거는 좀 제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하나만 보고 오늘은 좀 마치겠는데요. 저번에 제가 볼 때 실손보험에 대해서 저희가 이야기를 했었을 겁니다. 실손보험에 대해서는 채권자 대의가 일반적으로 성립하지 않았었죠. 그런데 반해서 자동차 상해보험 계약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가 보험과 대의를 할 수 있는지 할 수 있겠습니까? 이 부분은 가능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차이점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보다는 요 밑에 있는 걸로 그냥 읽어 볼게요. 갑이 을 보험회사와 자동차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자동차 상해 특약을 가입하였는데 갑이 운전하던 피보험 차량이 병지방자치단체가 설치 관리하는 도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다른 차량과 충돌하는 바람에 갑이 사망하고 동승자인 그의 처, 정이 상해를 입자 을 보험회사가 위 특약의 피보험자인 갑과 정에게 자동차 상해보험금을 지급한 다음 지급을 했다는 겁니다. 사고지점 도로가 설치관리상 하자로 인해서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정성을 갖추지 못하였다면 그 뭐 가운데 있는 부분에 제대로 설치가 안 되고 해서 뭐 하자가 생겨 가지고 이게 거기에 예를 들어서 뭐 콘크리트로 이렇게 딱 이렇게 돼 있어야 되는데 콘크리트 이게 부딪혔는데 그걸 부서지면서 그냥 중앙선 침범에 나갔다든지 뭐 이런 하자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병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갑과 정의 손해에 대하여 보험자 대위 청구를 한 사안에서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요거는 가능하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관계를 좀 보십시오. 어떤 경우로 가능하지 하고 어떤 경우로 가능한가 하는 부분은 상식적으로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 되는데 그래도 근거는 좀 보면 좋겠죠. 여러분들 위 보험계약의 보통 약관 조항에서 보험자 대위가 허용되지 않는 경우로 정한 자기 신체 사고는 보통 약관에서 정하는 위 보험계약의 담보 종목 중 하나인 자기 신체 사고 보험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이는데 위 보험계약의 특별 약관에는 자동차 상해 특약에 가입할 경우에 자기 신체 사고 보험에 가입할 수가 없다라고 지금 분명히 되어 있죠. 이거 보십시오. 위 보험계약의 특별 약관에는 자동차 상해 특약에서 상해 특약에 가입할 경우에는 자기 신체 사고 보험에 가입할 수 없다고 분명히 해놨죠. 예? 자기 신체 사고 보험에 적용되는 보통 약관을 자동차 상해
자동차 상해 특약에 적용되는 특별약관으로 대체하여 적용한다고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보험자 대의에서도 자기 신체 사고를 자동차 상해로 간주하여 적용한다는 내용은 존재하지 않죠. 그리고 자동차 상해 보험은 자기 신체 사고 보험을 대체하는 보험으로서 그 보장 범위를 확대하는 것으로 자동차 사고로 인하여 전혀 피해 보상을 받지 못하는 피보험자의 구제를 가장 주된 목적이지, 구제가 가장 큰 목적이지 실손해를 초과하여 중복 보상을 위한 목적으로 개발된 것이 아닌데, 자, 이 부분이 중요하죠. 그래서 위 보험 계약의 자동차 상해 특약에는 배상 의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아직 지급받지 못한 손해배상금 등을 공제하는 규정이 없어서 보험자 대의를 허용하지 않을 경우에 피보험자에게 중복 보상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등 재반 사정을 살펴보면 위 보험계약의 보험약관 조항에서 보험자 대의를 배제하는 자기 신체 사고의 자동차 상해에 특약으로 담고 있는 사고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별개라는 거죠. 그렇죠? 이게 보통 약관의 다른 조항에서 위 조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험자 대위를 허용하고 있으므로 자동차 상해 특약에 의하여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에도 보험자 대위가 허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험에 관련된 거 있죠. 이런 부분도 오늘 좀 잘 살펴보십시오. 저번에 실손보험과 관련돼 가지고 요양병원에 우리 채무자를 대위해 가지고 청구하는 이런 거는 안 된다고 했는데, 여기 자동차 보험하고 다시 말할게요. 자동차 상해 특약하고 자동차 신체 사고에 따른 이 보험은 좀 별개라는 사실과 자동차 상해 특약에 담보되는 이 사고 있죠. 요거는 보험자 대위 청구가 지금 가능하다는 한데, 특이하게 여러분들 잘 한번 꼼꼼히 살펴보셔야 될 겁니다. 자, 오늘 그래서 요 정도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을 오늘 좀 드리고, 계속해서 다음 시간에 2개씩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집합건물 해결사 멘토 전현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